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번째 영상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네, 물론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곧 기말고사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힘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정치 참여의 방법과 한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열심히 배우셨던 우리가 정당의 의미와 역할 부분 이제 지나서 오늘은요, 다양한 정치 주체, 이제 정당이 아니고 다른 세 가지 주체에 대해서 한번 배울 텐데요. 특히 여러분들 이익집단하고 시민단체는 들어봤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오잉? 언론이 있네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간혹 또 한 문제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오면 꽤 성가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수업을 시작할 때 어떤 학습 목표, 어떤 목표가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괜찮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네, 컴퓨터 앞이지만, 네, 혹시 2배속을 듣고 있지만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 오늘 수업 목표 1번 한번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시간 드릴게요. 시작! 네, 그렇죠, 여러분. 네, 평소보다 더 빨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다들 라이브가 없어서 지금 긴장하는 것 같은데, 네, 네, 오늘 라이브가 없고 여러분들 그냥 강의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이나 우리 다양한 정치 주체들의 의미, 역할, 참여 방법과 한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 이 이야기들이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쭉쭉쭉 넘어가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이게 나오고 있죠. 이제 여러분 좀 지겨울 때도 됐습니다. 혹시 압니까? 선생님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해놓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이스턴 아저씨 이야기는 꼭 선생님이 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 중에 우리 정치 주체에서 첫 번째 뭐 나왔었습니까? 그렇죠. 정당 나왔었죠. 자, 근데 크게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정치 참여 개인이 할 수 있고 집단이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집단이 우리가 크게 아까 전에 정당도 있었고 이익 집단도 있었고 시민 단체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새로운 주인공 언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치 주체의 또 다른 이제 세 가지 주인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정치 주체가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답을 해드릴 건 이렇게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요 주변에서 신문을 보시면 사실 이런 이제 단체들의 시위 아니면 집회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선생님하고 이렇게 잘 배우시면은 아,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쓸데없는 게 아니라 정치 과정 중에 하나라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시위를 열거나 물론 집회를 하는 게 과도한 경우에 문제가 되지만 그 자체가 쓸데없는 거다라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 하나도 정치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는 환경운동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였을까?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적인. 자, 그리고 한의사협회. 어떤 논란이 있냐? 최근에도 이제 보면은 한의사들의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의사협회에서 지적을 한다든지 해서 서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슨 협회 이런 경우를 우리가 직능단체라고 합니다. 어떠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교사들도 가입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맞아요. 한국교원총연합회 뭐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자, 이 직능단체를 뭐라고 얘기하냐? 크게는 이익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익 집단의 한 가지 예가 직능단체다.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익 집단입니다. 첫 번째예요. 자, 이익 집단 말 그대로 이익을 뭔가 추구하는 집단 같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단인지 알아야겠죠? 특정한 사람들이 자,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을 했는데 사실 여기 여러분들 하나 적어 놓습니다. 자, 근데 이게 공동의 이익이 놀래라. 자, 공동의 이익이 공익은 아닙니다. 네.
선생님만의 이 집단은 특정한 사람들이 공익을 달성할 목적으로 조직했다라고 하면은 OX. X입니다. 자, 이 공동은 이 집단에 가입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집단 가입자들의 이익이지 이게 막 우리 전체의 이익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적어놨죠. 자신들의 이익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 결정 과정 어디에 조금 더 할까? 토익 부분에 이제 요구도 열심히 하고 국회의원들 막 찾아다닙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노동조합에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자,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또 정부기관에 찾아가서 필요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적 이익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 잠시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민단체, 시민집단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 시민단체는 이익집단하고 반대입니다. 공적인 문제에 공익을 위해서 조직했습니다. 자, 위에 공동의 이익하고 공익이 달라요. 알겠죠? 자, 여기 볼게요. 여기 공동의 이익, 여기는 공익입니다. 선생님 만약에 시민단체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이 조직한 집단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익 집단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 정부와 정책을 만들 때 열심히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처럼 환경운동연합처럼 환경정책을 이제 관련된 걸 냈을 때 평을 할 수도 있고 열심히 가서 토론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다르냐? 공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게 이게 제일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요건 반드시 별표 쳐놓고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지금 하는 부분이 어디 있냐? 교과서 98쪽입니다. 98쪽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인데 반드시 여러분 이제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거랑 공익을 추구하는 거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민단체는요, 알고 보면 우리 사회에서 조금은 소외되고 잘 얘기하지 못했던 이 인권, 환경, 평화, 교육, 복지, 민주주의 같이 조금은 우리가 소외됐던 주제들에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환기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네. 자, 그래서 이들의 역할은 뭐냐? 자, 자기들의 목표를 실현해야 됩니다. 자, 이익집단은 뭐를 실현해야 돼요? 특수한 이익을 실현해야겠죠. 시민단체는 공익을 실현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까, 안 될까? 해야겠죠. 그래서 선생님 얘기했던 대로 국회의원들을 만나거나 또는 정부의 관료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내용을 이제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당들에게 얘기를 해서 공약을 만드는 데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공약을 만들다가 예를 들어서 A 정당이 우리 시민단체 아니 우리 집단과 좀 가치가 맞아. 그러면은 선거운동 이 A 정당의 후보자들이 많이 당선되도록 노력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자신의 관련된 대중매체 이제 아니면은 언론 아니면 신문, 방송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인터뷰를 진행을 하거나 우리 간혹 보면은 예전에 살인 유치원 사태 때도 집회할 때도 살인 유치원 원장분들이 막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집회를 하면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생각을 여론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회원을 늘려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회원을 늘리려고 자신들을 홍보할 때 뭔가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정치에 참여를 활성화시킨다라는 내용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정치 사회화 기능을 이제 이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도 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저번엔 정당 얘기할 때 썼죠.
뭔가 정치 과정 속에서 뭔가의 가치, 태도를 내가 내면화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이익집단과 시민단체가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실제로 우리가 요거는 좀 봤던 건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 사립 유치원들이 이제 에듀파인이라는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 그 체제가 있어요. 일부 모든 곳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일부 유치원에서 급식비를 빼돌린다든지 사적으로 국가의 지원금을 잘못 다른 데 써가지고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국가에서 회계 관리 시스템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이 내용으로 에듀파인을 이제 실제 학교랑 동일하게 도입을 하려 했는데 그때 뭐 이제 반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뭐 대중들의 뭐 이제 비난을 받기도 했었죠. 왜 국가의 재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에 이렇게 반대를 하냐? 근데 아무튼 간에 이때 이렇게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라는 이익 집단이 이것도 보면 이익 집단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배울 거지만 직능 단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직능 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선생님이 얘기를 안 했죠. 자, 노동조합이 있고 기업들이 모인 단체, 전국 경쟁연합회, 그리고 직능 단체, 뭐 아까 전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뭐 아니면은 아까 전 한유총, 교총 이런 식으로 교사총연합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이런 집단을 짓는 단체에서 자신의 뭐를 실현하기 위해서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집회를 했다. 이것도 정치 과정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해당될까? 그렇죠. 요구니까 투입하고 관련이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교과서를 한번 펼쳐보시고요. 다음 페이지는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우리가 98쪽입니다. 자, 98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하단 부분에 왼쪽에 비교 부분 무조건 여러분 요거는 별표 3개 치도록 합시다. 요거는 꼭 나옵니다. 요거는 모의고사에서도 정말 빈출 주제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아까 전에 영상 1에서 했던 뭐랑 연결을 시켜야 되냐, 뭐랑 같이 이거 두 개 꼭 봐야 되냐, 그러니까 향리형, 신민형 이렇게 정치 문화랑 이 파트는 이 부분은 꼭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익 집단은 선생님 아까 전에 어떤 이익을 추구한댔어요? 특수한 이익을 추구한댔죠. 자, 근데 시민단체는 어떨까? 그렇죠. 시민단체는 공익을 추구한댔죠. 이게 공적 이익의 줄임말입니다. 자, 그리고 정당, 지난 시간에 무슨 이익 추구한댔어요? 자, 정당은 자신들이 선거에서 이겨서 이제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다수의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비슷합니다. 공익, 공적 이익을 추구해야겠죠. 요게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통점인 거 잘 보세요. 이렇게 공통점을 갖고 있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익집단하고 시민단체는 입행사, 우리 정책결정기구에 들어가지 않아요. 음, 해당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 자, 정당은 우리가 정권, 그러니까 권력 획득을 목표로 하지만 여기는 권력 획득을 목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정치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공통점, 이렇게 공통점을 갖고 있네요. 자, 시민단체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당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래도 권력을, 맞죠? 여기서는 교과서는 공직이라고 했네요. 공직을
획득해야 되는 게 최대 목적이죠. 네. 집권하는 게 정당의 최대 목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라고 여러분들 꼭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익집단하고 시민단체하고 정당하고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들이 각각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 나오니까요. 여러분, 이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꼭 여러분 다른 건 잊어버리더라도 요건 꼭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언론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론. 갑자기 선생님 왜 언론이 왜 나와요? 할 수 있는데, 자, 언론은 좀 가볍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정책 결정 과정,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의견을 이렇게 사람들이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이게 언론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어떤 사건의 정보나 쟁점을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설처럼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이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신문에 오르면은 좀 논란이 되거나 했죠. 요즘엔 좀 덜하지만 유튜브 같은 것도 생기면서 옛날엔 방송을 타거나 신문에 오르면은 굉장히 좀 분노를 사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이 쟁점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여론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이건 투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자, 백신에 대한 반응을 줘서 우리 정부한테 아니면 이 정당한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정보를 제공하면서 판단할 근거도 제공하게 되죠. 그럼 그 후에 이 정당이나 정부의 사람들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언론이 모든 내용을 다 보도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굉장히 선택적으로 보도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서 보도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언론이 자신의 입맛대로 중요한 내용을 쏙 빼고 보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단점입니다.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가짜뉴스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속보 경쟁 이런 것 때문에 팩트 체크를 하지 않는 언론인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언론인들 조금 비하하는 단어를 쓰는 경우도 좀 선생님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언론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보이기 때문에 있지 않나. 네. 그렇게도 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게 문제점이긴 하지만 언론은 이 시민들하고 단체들한테 정부의 정책을 알리기도 하면서 이 정치인의 행동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비판할 수도 있고 감시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좀 좋은 점이긴 합니다. 자, 하지만 자, 이 언론 보도 어떤 방향으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문제 선택하느냐 이게 방향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자, 예를 들어서 코끼리를 찌르는 게 나왔는데 이 찌르는 부분을 확대해서 마치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주의시킬 수 있다는 게 좀 문제점입니다. 최근에 가짜뉴스 문제가 그래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을 통한 방법 어떤 게 있을까? 정당처럼 관심 있는 단체 회원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하는 행동에 참여하면 됩니다. 아니면 비회원도 공청회, 토론회 굉장히 많은 거 하거든요. 시민단체에서 선생님도 예전에 교육 같은 거 가보고 뭐 지구 환경과 관련된 교육을 한번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꽤 괜찮았어요. 그리고 인권 관련 단체에서 대학생 때 활동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한번 얘기하거나 제보를 할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우리가 정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만의 의견을 제시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를 할 때도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자, 폭력 이런 거 없어야겠죠? 네. 자, 어떤 집회에서 자신의 의사를 하는 건 좋은데 누군가한테 피해를 입히거나 누군가를 때리거나 이런 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이기적으로 나온다면은 너무 집단의 이익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혼란이 생길 수 있고 갈등이 오히려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대표적인 문제점이었죠. 가짜뉴스 방금 지적했던 거. 자, 다른 나라에서 백신을 접종할 때 이 가짜뉴스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제에서는 우리 정치 주체들의 활약, 이 주인공들 활약하고 그 한계점이 뭔지를 한번 선임하고 봤었습니다. 교과서 101쪽까지였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등교 주간이죠. 자, 그래서 잘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84에서 86쪽 딱 두 쪽만 나가고요. 살짝 한 다음에 법률 재개정안 활동 이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이렇게 좀 어느 노래 가사를 들고 왔는데요. 이 노래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선생님 한 5초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어느 가수 노래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자, 여러분, 요 노래 선생님이 최근에 좀 꽂혀서 거의 매일 출퇴근할 때마다 듣는데, 네, 있지의 원업입니다. 자, 뭔가 요즘 여러분들 좀 날씨도 더워지고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결과를 얻지 못해서 좀 우울한 친구들 좀 몇 명 보였어요. 선생님도 5월에 좀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는데 이때 생각한 거는 그래도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삶은 나 자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나 자신을 한번 사랑해 보는 것도 어떨까? 그래서 나에 대한 자신감,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장 하이라이트 가사를 들고 왔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난 나고 난 그냥 내가 되고 싶다. 굳이 뭔가가 될 필요는 없어. 왜? 나는 그냥 나일 때 완벽하니까. 조금 나쁘고 수 있지만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고생 많고 여러분 지금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시면서 조금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지금도 완벽하니까 더욱더 완벽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힘내서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질문하시고요. 법률 재개정안 하시다가 또 궁금하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